역시 일을 맡길 땐 프로한테 맡겨야죠. 그럼요. 네, 예. 프로들만 모아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또 잘 제작해서 또 채널 운영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삼프로 TV가 뭐 이 아침 저녁 라이브만 하고 예? 주말에 뭐 프로그램 올리는 회사로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 상당히 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또 많은 경험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공공기관 맡겨주십시오. 기업들, 네,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 책임지겠습니다. 또, 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사님과 함께 지난 뭐 주말 금요일은 미국 시장 뭐 큰 변화 없이 마무리됐죠? 예, 뭐 혼조 상태였고요. 네. 우리 1월이 지금 2주 지났고 3주 차입니다. 그렇죠? 올해 새해 들어서. 네, 네. 첫째 주 하락을 했잖아요. 예. 이제 두 번째 주는 미국은 올랐고 일본도 올랐고 뭐 전체적으로 대만도 나쁘지 않았고 우리 시장은 하락을 했어요. 그럼 우리 시장이 하락한 이유가 따로 있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뭔가 더 좋아서 올랐느냐라고 보면은 주요 지표들이나 뉴스들은 혼조 또는 시장에 좀 노이즈들이 더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오른 이유가 또 따로 있겠죠.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주에 미국이 오른 것은 CES 이벤트로 인해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 AI가 다시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로봇 이런 거. 네. 지난 주간으로 보면 다우가 0.34% 올랐거든요. 나스닥이 3.09% 올랐어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기술주 주도로 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빅테크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전체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뭐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장에는 지난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 삼성그룹의 블록들이 있었고 그래서 수급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엇갈리는 그런 시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그냥 미국 시장 혼조 상태에 마감을 했고요. 주요 지표들을 여러분 보시면 유가는 조금 올라왔고요. 달러 인덱스나 10년 만기 국채 수율이나 전체적으로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즉 주요 지표들의 큰 변화 없이 빅테크 중심의 개별 종목들이 예. 올라오면서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뉴스만 말씀을 좀 드리면 CES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CPI와 PPI가 금요일날 발표됐는데 CPI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죠. 그래서 약간 우려였지 않습니까? PPI는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음에 발표될 우리가 이제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C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부분은 혼조로 지표가 나왔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네.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 이거는 두고두고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날짜가. 그런데 현물 ETF 승인과 함께 그날 당일 급등했다가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떨어진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그 코인 거래소 있잖아요. 거래소의 주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금요일 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에 공습했다는 내용, 즉 지정 리스크가 좀 더 커지고 있다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대만이 친미 성향의 민진당 총통이 당선됐다. 요거 역시도 지정 리스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은 이번 주에는 지정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아까 미스터마켓에서 바로 그 점을 짚으셨죠. 이번 주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2.00%, 코스닥이 1.1%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특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가 떨어지는 동안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CES의 영향이 대형주에는 온기를 좀 넣지 못하고 중소형주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에 시장 컨센 대비 미스로 실적 발표가 됐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주의 블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 미스도 있지만 수급적 영향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약하고 그런 가운데 CES의 뭐 AI 관련 그런 뉴스들은 중소형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셌었는데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대거 팔았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거래를 여러분 좀 보시면요. 롱텀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거래도 분명히 있지만
알고리즘 매매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연초에 좀 사던 게 지난주 금요일로 좀 팔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나스닥이 6일 연속 상승이에요. 6일 연속 상승하면서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1월 2일 첫날 상승 후에 지금 2주 연속 계속해서 매일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좀 뭐랄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게 답답하고. 1월 2일도 그 빠지다가 예, 대통령 종부세 예. 폐지 추진한다. 그것 때문에 후장에 들어올린 거 아니에요? 되게 답답한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고요. 그리고 잠적 실적, LG에너솔루션, LG전자 이런 몇 군데가 했는데 막상 실적 잠적 실적을 까보니까 야 우리가 눈높이가 좀 높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익 전망치가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경계감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조금 빼면 이거 남는 게 없네. 그런 거 아니야? 예, 지금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CS 역량이 중소형주 역량 받으면서 로봇과 OLED 관련 종목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CS 이번에는 막 이렇게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딱 스팟라이트를 받는 그런 친구가 별로 이렇게- 주인공? 예. 한국이지 뭐. 뭐요?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한국 사람들 초대해서 네? 한국 사람 보러 간 듯한? 아니 그러니까 그 LG 그 투명 디스플레이랑 뭐 그런 거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뭐 혁신이야? 아니 뭐 그래도 좀 새로워 보이긴 하니까. 근데 별로 이렇게 막 이거다 싶은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방향이 확실히 제가 이제 뉴스를 많이 못 접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나 상업화 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AI에 관련된 것들이 시장에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부각이 되어 있고 반영이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좀 잠잠하다 이런 것들이 확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체감적으로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AI가 아닌 다른 것이 부각이 많이 됐으면 그렇구나 이쪽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겠는데 뭐 전부 다들 AI 얘기를 하고 있고 로봇 뭐 자율주행에 다 AI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감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느낌으로는. 그 참 세라젬 그 안마의자 있더만요. 안마의자 겸 온열치료기인가? 바디 프렌드도 아마 간 것 같은데. 그것도 예전부터 보면은 그게 이제 신기술이다 그래가지고 많이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모르겠어요. 헬스케어 쪽에. 근데 사실 미국 시장도 둘째 주에 반등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거의 회복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기간 중에 사실 굉장히 미묘한 변화가 있어요.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12% 빠진 거 아시죠?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올해 들어서 2주 동안. 네네네. 딱 그쪽만 오른 거예요. 네. AI 관련된 몇 개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CS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장은 아무튼 지난주에 하락의 이유를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기업이 네. 전망치가 하향에 대한 경계감 요게 이제 짓누르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정 리스크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정 리스크 때문에 하락한 것은 좀 약하다. 설명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지금 대만 얘기하고 중동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북한에서 뭐 또 동해에 또 쐈어요. 뭐 그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요. 대만은 주간에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시장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약하다. 그 외에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훨씬 더 강하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벤트가 확실하면 이벤트 때문에 뭐 때문에 빠졌다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거 전부 다 펀더멘털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벤트 좀 말씀드리면 오늘 미국 휴장입니다. 미국 휴장이고요. 그리고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이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리고 TSMC, 넷플릭스 이런 게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17일 날 연준 베이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날 미국 시간으로 그날 우리 갤럭시 S24 공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 지표들 좀 나오고요. 19일 날 이번 세 번째 금요일로 미국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지표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경기나 기업 실적으로 관심이 이동되었다는 걸 좀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고요.
매크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CES 제이프모건 헬스케어 이벤트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으로 진입을 한 거고요. 지금 팩트셋에서 나온 거 보면 4분기 순위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요. 그래서 EPS는 약 1.3%, 매출은 YOY로 약 3.1% 증가 네. 예상을 하는데 눈높이 자체가 원래 높았던 데서 지금 하향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정 리스크가 이번 주에는 지금 매크로에서는 좀 강화되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실적 시즌 들어가고 옵션 만기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눈높이가 낮아질 때는 예. 대체로 주가는 조금 밑으로 가죠. 이미 낮아졌으면 기저효과가 있는데 네. 높았다가 낮추고 낮아지는 있는 과정이면.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부정적으로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네.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약간 노이즈성 재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러면은 좀 크게 조정을 보일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 베이스는 뭐냐면 금리 인하 기대로 여태까지 끌고 왔잖아요. 근데 양적 긴축 규모를 축소한다. 앞으로 이걸 계속 가지고 시장이 좀 시장의 전체 하방을 방어하는 재료로 쓰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글로벌 주요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어닝미스와 수급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 좀 있겠죠. 뭐 어닝이라는 게 뭐 정상화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우려가 계속 있는 거고 수급의 이벤트는 이제 정상화될 개연성이 있죠. 지난주에 보시면 수급 얘기를 자꾸 왜 하냐면요. 외국인들이 2조 2천억 정도 순매수인데 기관이 3조 8천억 매도했어요. 보시면은 이 매도가 거의 대부분 은행이 2.7조 매도했거든요. 이거 삼성전자거든요. 네. 네, 그런 가운데 연기금이 같이 매도를 좀 하고 있고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매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수급이 상대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면서 뭐 아랫방향으로 갔거나 위로 방향 그런 게 아니고 이벤트성 수급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정상화 좀 되면은 우리 시장은 이제 먼저 상대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하방 안정성 또는 반등 시도를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은. 근데 그렇지만 시장이 이제 또 다시 저점을 짓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등락하면서 눈치 보기를 이번 주 내에 더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 지금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가 생길 거고. 근데 전체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차트 그리고 수급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 실적 발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번 뉴스는 아까 중동 지역에 지금 국지전 또는 뭐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그런 노이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가 베를린 공장을 2주 중단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어요. 이게 뭐 이유가 뭐냐? 사실 저는 다른 이유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표면적인 이유를 얘기하는 것은 홍해 공급망 우려가 현실화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우려로 인해서 2주 중단한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번째 뉴스는 여기 전고체 배터리 있잖아요. 요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현대차의 전고체 배터리 또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뉴스를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좀 다른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정도만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에서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게재를 했습니다. 여기 게재를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가져와 봤고요. 10분 충전에 약 6,000번 충만 전의 성능은 여기 80% 유지한다. 그러니까 6,000번을 사용해도 80% 유지하는 그런 거다. 근데 요게 요번에 게재하면서 발표된 내용이 뭐냐면요. 이 전고체가 우표만 해요. 우표.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 네, 조그만 거. 그러니까 그러면 자동차 배터리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상용화에는 아니고. 아직 좀 거리는 있군요.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을 이 하버드대 대학 출신들이 만든 에든 에너지라는 데에다가 기술 이전을 해서 여기서 연구 개발을 해서 2027년까지는 만들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도요타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인도의 도요타 임원이 전고체 배터리 출시를 재확인하는 그런 워딩을 남겼는데 몇 년 안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도요타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해왔던 얘기는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3번 뉴스도 전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권 대장님이 너무 자세히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OCI는 신재생 에너지나 화학 소재 산업이
성장성이 떨어지고 네. 중국의 저가 공세로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한 것 같고요. 한미약품의 이유는 뭐 OCI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다라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한미약품은. 그래서 한미약품은 이제 아들 쪽에서 난 못 들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약품 쪽에는 좀 다른 것 같고 OCI는 고민 끝에 할 만한 그런 서로 예전에는 이제 통화 수합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거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OCI 홀딩스와 한미사이언스는 지주사 격이거든요. 네. 지주사의 격의 지분을 한쪽에 지분을 줘서 일대 주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상당히 이 해석이 많고 의미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은 어떻게 움직였냐면 한미 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올랐고요. 거기는 뭐 경영권 문제이라고 보는 예, 거죠. 시간에도 올랐고요. OCI 홀딩스는 본장에서 빠졌다 시간에서 약간 올랐어요. 올랐어요. 약간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했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에서 빠지고 코스닥에는 합병 신주가 상장이 되는데 이 합병 신주의 이름은 뭐 아직까지 뭐 코스피에. 예, 코스피에 정해준다 하는데 이게 두 개가 하나가 30조가 하나 13조거든요. 그래서 네. 코스피에 43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총의 5위가 되거든요. 얘가. 43조.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총이 5위가 생기면서 새로운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와 LG에너솔루션, 즉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 거잖아요. 근데 얘가 5위로 들어오니까, 예, 5위로 들어오니까 이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 얘가 5위지 않았습니까? 삼성 삼바. 삼바 바이오로직스 몇이에요? 그게 4위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이게 높아지는 거죠. 야, 그러니까 한국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네. 예, 예. 맞습니다. 이거 바로 5위로 예.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뭐 하이닉스, 뭐 LG솔루션 왔다 갔다. 엔솔, 예, 예. 하이닉스, 네. 그다음에가 삼바,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다음이 이제 예. 셀트리온이 예, 가네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삼바가 뭐 4위인가 6위인가 그 정도거든요. 셀트리온 제약은 안 합쳐요? 제약은 지금 있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합친다고 그랬죠. 그럼 그것도 합치면 이제 순차적으로 합친다. 뭐 한 50조는 그만 제약은, 넘어가요. 제약은 뭐 그렇게 크진 않아. 아 그래요? 아 헬스케어가 더 커요? 그럼 아 모르겠어요. 제약은 원래 한소제약이라고 그냥 조그만 회사를 산 거야. 여튼 시총 5위로 예. 코스피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우리가 한 생각해 볼 문제인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 지수가 지금 엔화 약세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일본 지수 산정이 좀 우리하고 좀 다른 점도 있긴 있는데 일본 지수가 33년 만에 지금 최고치입니다. 33년이면 있잖아요. 90년 이후로 네? 나 군대 있을 때야. 33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그 패스트 리테일링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게 유니클로입니다. 유니클로. 네. 이게 지난주 금요일 6.4% 오르면서 역사적 신고가가 냈어요. 시총 100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유니클로가 예, 여기 시총이 100조예요. 뭐 제가 정프로도 1위 그랬잖아요. 왜 시총 100조라는 걸 일부러 써왔냐면요. 우리 그 2위인 SK 하이닉스 2, 3, 2위를 왔다 갔다 하나? SK 하이닉스가 100조가 안 되잖아요. 100조. 근데 유니클로도 있잖아. 이제 싼 옷이 아니라 슬슬 가격 많이 올리더라. 아, 그래요? 예전보다 훨씬 비쌉니다. 최근에 가보셨는 모양이에요? 가봤지. 어허. 항상 나는 그 업계를 모니터링 하잖아. 이 택을 보고 이게 잘 팔리나? 응? 그냥 나오잖아. 가격 사진 않고. 그럼. 가격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 특히 캐시머 이런 거는. 근데 이거는 보면서 우리는 이제 시총이 이 정도까지 됐다라는 거를 보면서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는 우리나라 좀 잘하는 쪽이잖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패션 의류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렇게 못했다라는 아쉬움을 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일본 지수는 일본 시장은 가끔 말씀 좀 드려보는데 일단 지수 산정이요. 시가총액 방식이 아닙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네. 얘네들은 어떤 기업의 1군에 있는 기업은 가중치를 주고요. 밑에 있는 기업은 시총이 높아도 가중치를 낮게 줘요.
무슨 뭐예요? 삼성전자는 오르면 3% 오르면 곱하기 2에서 6% 오른 걸로 하고 저 밑에 있는 어떤 주식은 시청할 때 얘는 계산할 때, 예. 시총 계산할 때? 계산할 때, 예. 계산할 때 어떤 거는 저 밑에 있는 거는 너는 0.5만 줄게. 일본은 예, 매네. 그래서 좀 그래요? 그렇게 산정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은 그 국가에서 뭐 채권 발행을 하던 어떻든 뭐 국가에서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인 그 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있는 ETF를 굉장히 많이 삽니다. 아유 그 일본 중앙은행에서 일본은행에서 엄청 샀잖아. 일본 주식을 그냥 사는 거예요, 사실 얘네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생각하면 좀 달라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아 근데 일본 젊은 애들도 요즘에 주식을 좀 하기 시작했대. 견물생심이겠지 걔들도. 월급은 잘 안 오르니까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어도. 일본은 주식으로보다도 일단 엔화가 국제적으로 좀 뭐랄까요, 그 좀 올라가면서 가치가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도 뭐라 그러죠? 그레이드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캐리 자금으로 이용해서 해외에서 투자를 좀 설치해서 수익을 왔다나베 많이 부인. 했던 거죠. 예,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인 것들은 그냥 국가의 통제가 더 많았는데 최근에는 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미국의 자금들이 헤지펀드 자금들이 들어가면서 미국 시장, 일본 시장을 더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일본 시장 좋은 것만 그냥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근데 그냥 뭐 이건 어떤 이런저런 설명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시황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를 좀 드리면은 물론 시황하면서 쭉 설명을 드리지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1월 들어서 첫째 주에 하락을 했고 우리 시장은 2주 둘째 주에 반등을 해내지 못했고 미국은 반등을 했는데 미국이 반등한 것도 CS 영향으로 인해서 일부 종목만 반등을 한 거고 사실 그래서 작년에 연속해서 올라온 이후에 올해에 들어서면서 약 2주 동안은 노이즈가 더 많았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좀 불안한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일본의 주식시장의 큰 방향의 전환은 저걸 일회적으로 볼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2, 3년 동안 3, 4년 정도 일본의 이 지역에서의 어떤 그 포지셔닝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강고해졌거든. 일본이 네. 미국에게 일본은 이제 저 어쩔 수 없는 카드가 돼버렸잖아요. 이 아시아의 어떤 이 안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네네. 그랬던 그럼 되게 상징적인 TSMC가 일본에다 공장 짓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거 상상이 되세요? 일본에 저 지진 나는 나라에 TSMC가 공장을 2개나 짓는다. 인텔도 가고 삼성전자도 간다고 하죠. 삼성전자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가 그냥 저는 그 일본에 그냥 무슨 뭐 물가가 이제 뭐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안 보여지고 일본의 어떤 그 자본시장의 어떤 변화와 부상은 미국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참 잘 봐야 돼.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아니 뭐 일본이 잘 돼 그게 아니라 그럼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데서 되게 전략적으로 보고 네네. 국제적인 자금 시장의 흐름이 일본에 안 갔거든. 채권이나 샀지 뭐 그죠? 그게 한국과 중국으로 오던 게 일본으로 간다 그러면 뭔가 잘 파악해봐야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정독을 시작했잖아요. 일본 정독. 네. 일본 전문가. 네. 일본 정독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프로가. 네. 대단합니다. 그거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아요. 뭐 아직 굉장히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요. 됐습니까? 네. 조금 느낌이 온다 이 정도.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뵐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